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폭설과 폭풍우 등 이상기후로 100년 전 사라졌던 호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올 겨울 7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이에 따라 눈이 녹아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2,000를 돌파해 13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1973년 4월 최초로 등장한 휴대용 무선전화는 50년 만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단 에덴성의 교역자가 유명 사진작가로 변신해 작품 속의 본회 건물과 교리 등을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폭설과 폭풍우 등 이상기후로 100년 전 사라졌던 호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는 영국 스카이 방송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중간에 위치한 툴레어 분지는 한때 호수였으나 100년 전 물이 빠진 후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와 우유, 과일 등의 미국 내 주요 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에서 발원한 대기해강 현상의 영향으로 미 서부 지역에 지난해 말부터 폭우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한 세기 동안 메말랐던 이 일대엔 요즘 물이 다시 들어차 바다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된 강우로 한때 호수였던 유역이 다시 물로 채워지는가 하면 홍수로 마을들이 피해를 입고 농장이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록적인 폭설로 이 근처 산악지대에 눈이 잔뜩 쌓여 있는 것도 농민들의 시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눈이 녹아 흘러내리면 산 아래 마을은 수개월 동안 홍수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수년간의 극단적 가뭄에 뒤이어 올해 폭설과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한 것은 궂은 날씨와 건조한 기후, 양극단 사이를 오가는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날씨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스카이뉴스는 짚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올겨울 7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이에 따라 눈이 녹아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눈이 쌓였습니다. 4월 3일 기준 가주 전역의 스노우팩은 연평균의 237%를 달성해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눈에 포함된 물의 양은 61.1인치에 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의 눈조사 관리자인 션드 구즈만은 4월의 적설량이 연평균 200%를 넘은 건 올해를 비롯해 1952년, 1969년, 1983년 등 총 4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스노우팩은 현재 3천만 에이커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미드호수를 꽉 채운 물보다도 더 많은 양입니다. 많은 눈이 내려 가뭄 상황은 개선됐지만 전문가들은 시에라네바다 산악지대에 쌓인 눈이 기온이 높아지면 빠르게 녹아내릴 것이므로 잠재적인 홍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3년 연속으로 휩쓴 라니냐 트리플 딥 현상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엘니뇨 현상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전례 없는 폭염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기존보다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게 하는 현상으로 지역별로는 가뭄, 홍수, 산불 등 여러 기상 이유를 초래합니다. 금값이 온스당 $2,000를 돌파해 13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일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1.93% 오른 $2,022.20에 마감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2,000 선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미 노동부가 2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공개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993만 건으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고용지표 둔화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것을 의미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이 2020년 8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2,075.47 돌파를 시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973년 4월 최초로 등장한 휴대용 무선전화는 50년 만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는 길을 걷거나 쇼핑을 하면서 휴대용 무선 전화기로 통화할 수 있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 1973년 4월 4일자 지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당시 시카고에 본사를 둔 모토로라의 선임 연구원이던 마틴 쿠퍼가 직접 개발한 휴대전화기 초기 모델로 공식 통화에 성공한 다음 날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기는 모토로라가 1983년 출시한 세계 최초 상업용 휴대전화기 다이나텍 8000X의 원형으로 길이 25cm 벽돌 크기에 무게는 1.134g에 달했습니다. 이 전화기는 100% 충전 시 통화 시간은 최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모토로라는 1960년대에 시카고 경찰청이 제작 주문한 양방향 무전기 시스템을 토대로 이 전화기를 만들었습니다. 쿠퍼와 7명의 동료는 1973년 10월 17일 연방특허청으로부터 전화기 통신타워 네트워크 포함 무선전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받았으나 상용화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1983년 3월 6일 첫 출시된 다이나텍 8000X의 가격은 3,900달러, 현 시세로 치면 12,000달러에 달합니다. 쿠퍼는 첫 휴대전화 통화 50주년을 맞아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는 세상으로 바뀐 것에 놀라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죽은 것인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하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에덴성의 교역자가 유명 사진작가로 변신해 작품 속의 본회 건물과 교리 등을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분이나 사진 속 배경을 속여가며 전시, 사진계에서 퇴출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개인전을 끝낸 A 작가는 에덴성의 지역교회 담당 성회장으로 자기 자신을 찍는 셀피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덴성회는 이미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천부교회 분파로 이영수 교주가 1973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장시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파리 에펠탑 모형을 설치해 놓은 상천 수련원 별관 건물로 익숙합니다. 공개된 작품을 보면 A 작가는 대부분 배를 타고 등장해 에덴 성회의 교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진 속 배경 중 일부가 에덴 성회 본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작가가 자신의 직업은 물론이고 사진 속 배경이 되는 장소마저도 속였다는 점입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촬영 장소가 인상적이라 섭외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지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단이라고 하지만 목회자 신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A 작가의 신분과 촬영 장소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진계에서는 유명세를 탄 작가가 지위와 작품을 통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퇴출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팬데믹 기간 모든 예배와 사역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 세상과 다음 세대 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 기독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번개탄 TV입니다. 번개탄 TV 대표인 이무현 목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했습니다. 그때는 팬데믹으로 모든 수련회와 각종 사역도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그 순간 임 목사의 머릿속을 스친 건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긴 임 목사는 같은 2월 번개탄 TV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국의 모든 청소년 사역자를 불러 모아 5일간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가 코로나19로 교회와 학교를 가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 지하의 작은 스튜디오로 시작한 채널은 현재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서울 홍대에 있는 가온 스테이지에서 오픈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번개탄 TV의 주 타겟층은 다음 세대입니다. 임 목사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일에 힘을 모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번개탄 TV를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번개탄 TV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 임 목사는 다음 세대 믿음에 다시 은혜의 번개탄을 피우자는 다짐을 담아 지은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